추석 명절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가위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구름이 좀 끼어 있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추석 보름달은 슈퍼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달의 크기도 크고 이 보통 때보다 밝기도 30% 이상 더 밝다고 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죠. 가족들의 건강, 또 시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 안정, 이런 것을 빌게 됩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아무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도 또 덕담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대선 후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라는 이야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는 11월이 되면 반환점을 돕니다. 2년 6개월이 지나가죠. 아직 많은 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 모이게 되면 차기 대권은 누가 잡을 것이냐, 별의 순간, 이런 이야기들을 희망 섞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한동훈, 이재명 이 양자 대결 구도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이었을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에는 양자 대결, 한동훈,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는 한동훈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지금 여권 전체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한동훈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입니다. 이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한동훈도 비대위원장을 거치고 이 총선에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63%의 이 득표를 하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이다. 앞으로 한동훈은 계속 이 지지율이 회복될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부분 지지율을 회복해 갈 것이다. 이재명도 정치적으로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도 굉장히 놀라운 장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떨어졌는데도 곧바로 당권을 잡았고 총선에서 그렇게 공천 학살을 했는데도 완전히 민주당을 자기 개인당으로 만드는 이런 공천을 했는데도 총선에서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기면서 이재명이 확실하게 이 민주당을 장악했고 대통령 후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기점은 이제 다음 달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전국이 대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전국이 크게 출렁이면서 이 대목에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느냐 라는 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의 중심은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이 국회로 지금 넘어와 버렸습니다. 국회를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지금 우리 헌법 체계에서 국회가 저렇게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느냐,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이 국회에서 난동질을 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도권은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새로운 안보, 외교를 제외하고는 뭔가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보려고 해도 국회에 이렇게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이런 국회와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아가는데도 성과는 미미합니다. 국회 독재를 하면서 방탄을 하려고 하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이 사법적인 처벌,
또 이재명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제압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뭐 하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투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앞으로 2년여 정도, 2027년 3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2년여 정도 이 한동훈 대세론, 이재명은 침몰할 것이냐, 이 양자 대결 구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오세훈이 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오세훈으로 좀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뭐 그 수준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실력도 갖추고 있고 경기도라고 하는 큰 이 그릇도 있다. 집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지지율은 미미합니다. 김동연이 대타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이재명이 비틀거릴 때 김동연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한동훈, 이재명 상당 기간 양자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역시 뭐 그 공천 학살을 했는데도 총선에서 이기면서 더 지지율이 몰리고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중도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자신의 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 뭐 40%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은 40%, 한동훈은 20%대. 이재명은 지금 절반 가까이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고 다음 달까지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1심 판결 두 가지에서 이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런 사법 리스크를 딛고 버틸 수 있느냐.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급하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느냐, 그 차이는 있을 뿐, 이 재판의 진행 속도와 함께 그 차이는 있을 뿐 이재명은 침몰해 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든 위정교사든 대법원 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재명의 침몰은 빨라지게 되고 김동연이 대타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과 정말 맞짱을 뜨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비대위를 이끌면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이재명은 그 총선에서 공천을 하면서 소위 자신의 개인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한동훈 자신이 공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래도 주류가 뭐 여전히 친윤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도 공천을 자기 손으로 했는데도 한동훈 세력은 약합니다.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그건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윤 일부에서 뭐 한동훈의 공천을 가지고 문제 삼는데 지난 총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공천이 잘못된 것을 꼬집을 하면 너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또 공천을 받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선 의원들의 물갈이를 더 했어야 합니다. 더 하면서 개혁적인 임무를 더 하고 그래야 이 총선에서도 유리했을 것이고 한동훈의 당 장악력도 커졌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있는데 이건 뭐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 객관적인 공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백증에 가깝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한동훈 스타일입니다. 뭐 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건 있죠.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지금도 뭐 여전히 한동훈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도 이렇게 총선에서 패했고 또 일부 친윤의 뭐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또 당대표에 당선이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뭐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을 유지해 가고 있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오세훈이 조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세훈도 뭐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어떤 뭐 결정적인 리더십에 이 결정적인 흠이 드러나기 전에는 오세훈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는 힘든 구조다. 한동훈 대세로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이재명과 맞서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기존 전통 지지층, 그 중에 또 일부 이 대변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이재명과 이 맞서는 모습으로 가져가면서 지금은 국회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는 이재명과 맞서 싸워야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뭐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도 그렇고 의료개혁도 그렇고 뭐 연금개혁도 그렇고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뭐 편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국감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새 예산을 전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또 좀 이재명과 민주당이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투트랙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과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서도 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동훈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고 보여주고 있죠. 또 보여줄 것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서는 한동훈이 또 전투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동훈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로서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서 협조해 주지도 않는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억지로라도 저렇게 끌고 들어와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당장 의료 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성과를 또 보여줘야 합니다. 외연 확장에 지금은 무기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연 확장, 이재명과 한동훈, 이재명에 맞서서 한동훈이 외연 확장에 지금 경쟁을 하는 시점이다. 한동훈의 지지율, 여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것은 보수 우파의 분열입니다. 역시 이 보수 우파의 분열, 이 결집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연말까지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적인 한동훈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격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전통 지지층은 뭉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역시 지금으로서는 대안은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통합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고 있는 외연 확장과 전통 지지층의 이 통합을 통해서 오는 연말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침몰, 그 다음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상승세, 윤석열 정부의 상승세, 이렇게 뒤집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재명 자신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대안으로는 조국이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은데 조국도 올 연말은 넘기지 못할 것이다. 구속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건 뭐 법적인 문제여서 이 시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조국의 구속은 거의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조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김동연이다 라고 본다면 김동연의 리더십이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에서 이재명으로 몰빵을 하는 이런 지지율, 이런 구조 아래서는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 개인 1인 정당으로 만든 이런 구조 아래서 이재명이 침몰한다면 차기 대선에 민주당은 제대로 된 후보도 내지 못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발부둥을 칠 겁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1인당으로 만들었고, 민주당 개딸을 완전히 자기 개인 독재를 위한 장치로 마련해 뒀기 때문에, 또 국회마저도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버티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복잡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이 출마도 못하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구도에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을 거쳐서 이렇게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언제나 바뀌어 왔습니다. 대깨문 하는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개딸의 시대가 오듯이 이 민주당 쪽은 저런 뭐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적 선택,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시세에 맞춰서 변신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런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한동훈이 역시 대안 없는 대세론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추석 연휴에도 한동훈은 계속 지금 이 의료계 사람들을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대란 앞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잠시 접어두자. 그건 의료개혁에 가서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모두 내려놓고 모두 협의를 해보자.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의료 대란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의료 대란이 오게 된다면 모두가 지는 게임이다. 뭐 전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 쪽에서는 희망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뭐 갈등도 있지만 또 이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압력에 의해서 또는 뭐 스스로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와 선거는 이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대방을 현실에서는 제압해야 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그 소중한 표를 주고 소중한 지지를 보낼 때는 이겨서 정치 권력을 잡아서 주도권을 잡아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달라.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서는 이겨달라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이런 지지 저런 지지 이런 반대 저런 반대가 있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정당, 이기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강성 지지층도 결국에는 지지를 접게 됩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지지를 해주는, 투표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저런 범법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보수파는 그렇게 전체로 협력하는 그 계기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이제 맞서면서 지금의 전통 지지층이 뭉치고 또 외연까지 확장되는 이런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변화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석 명절 아침 오늘 한번 짚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